안녕하십니까. 홀로서기쌤의 TV를 운영하고 있는 홀로서기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제 홀로서기쌤의 명리 이야기 해서 제목은 교실 안의 오행 잔혹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실 안의 오행 잔혹사 얼뜻 일반 분들이 들으면은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지라고 의아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퇴직을 한 뒤에 보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공부한 것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명리를 통해서 교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명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어떤 해석의 결과를 아마 교실에 계시는 여러 담임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은 학급 운영에 보다 더 이렇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첫 번째 영상으로 학급 이야기를 다룹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학생들의 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편에서만 드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장의 모습을 한번 그대로 이 명리학적 관점에서 풀어서 이러한 일들을 선생님이나 또는 혹시 아이들 또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거의 교실과 현재의 교실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쓰면서 하겠습니다. 과거의 교실과 현재의 교실의 모습, 현재 교실의 모습을 차이를 두면은, 자, 과거의 교실은 바로 이 선생님들이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통제라는 말은 좀 약간 덜 민주적인 그런 요소가 포함된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인수 학급에서의 선생님은 학급을 통솔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실은 이제 인, 상생, 관인이 주도한 교실이었습니다. 관인이 주도한 교실, 관인 주도 교실. 자, 이게 이제 명리학적 용어인데요. 관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 법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인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인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실이라는 공간이 관과 인이 주도하는 교실이었다. 즉 여기서는 선생님이, 즉 교사가 학생들을 이 관과 규칙, 즉 학급 규칙이라는 게 있죠. 학급 규칙과 인성, 배움, 뭐 예절, 뭐 이런 거. 자, 이런 어떤 인성 중심, 배움, 공부나 그다음에 뭐 인성, 그다음에 예절, 뭐 그다음에 도덕, 규칙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학급을 운영을 했어요. 이게 중심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뭐 문제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던 교실이 지금 현재로는 식상, 재성, 즉 예전에는 관성, 인성이었는데 지금은 식상과 재성이 강한 교실로 변해졌다. 그러면 이제 교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죠. 자, 그럼 달라졌으면은 식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식상이라는 것은 표현을 뜻하는 거예요. 표현을 뜻하는 거. 그다음에 부정적인 용어로는 이제 오지랖, 즉 나서는 거죠. 나서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교실의 모습은 보면은 굉장히 특징이 바로 뭐냐면 소란스럽다. 소란함이 묻어나는 그런 교실이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그러면 교실이 과거의 교실은 왜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하고 지금의 현재의 교실은 왜 이와 같이 변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현재 이 식상이 발달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저는 이제 원인을 이 아이들이 이 어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나 뭐 그다음에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것에 일찌감치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어떤 자기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해졌다는 거죠. 즉, 옛날에는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그대로 수용 받아들였다면은 지금은 아이들이 어떤 이런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이런 걸 통해서 타인과의 어떤 SNS 같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표현이 굉장히 이제 다양했고, 좋은 뜻으로 하면 이제 다양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쁜 뜻으로는 어떤 뭐 이게 법이나 규칙에 걸러지지 않는, 즉, 거르지 않은 어떤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성이 교실을 지배하고 있다. 재성이 교실을 지배하고 있다. 자, 이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취하고자, 즉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취하고자 하는 것. 즉 취하고자 하는 기운이에요. 취하고자 하는 기운. 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기운은 가지려는 기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재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재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재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교실이라는 공간,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활동, 이러한 것을 모두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 당연히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갖는 것. 당연히 내가 갖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거 갖는 것이 뭐 이렇게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뭐 당연히 교실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냐. 교실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냐. 뭐 한때 뭐 이러한 것들이 교실 현장에서 실제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과거의 어떤 교육 어떤 흐름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한때 이제 이 열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열린 교육이라고 해서 교실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굉장히 약간의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어떤 교육 방법이에요. 이게 열린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학생이 주인이 된다.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뭐 바람직하죠. 교사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교실보다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 피해가 이제 지금에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결과 피해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이런 어떤 긍정적이라는 것은 면은 바로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태도,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어떤 통제적이었다 그러면은 통제적이었다면서 이것이 어떤 지금은 이제 그 당시의 흐름이 이제 학생들을 어떤 약간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도
뭐 아이들끼리의 어떤 뭐 존칭어, 아이들끼리 존칭어를 쓰고 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갖다가 다수니까 존칭을 하는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명리 쪽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음양의 음양의 조화를 굉장히 중시해요. 즉 모든 것은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에서도 날씨가 지나치게 무덥거나 또는 너무 춥거나 이랬었을 때 우리들이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과거의 교실에서 모든 기운이 선생님에게 많이 치우쳤을 때도 문제가 생겼거니와 현재처럼 학생들의 기운이 교실을 지배했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음 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상은 교실에서 소란스러움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소란함으로 나타나. 즉 선생님하고 이 소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떤 뭐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되고 어떤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죠. 수업 흐름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피로도, 교사의 피로를 증가시키죠. 이러한 어떤 식상의 기운이 강했었을 때 이렇게 일어난다. 즉 아이들이 이거는 식상의 기운이라는 것은 명리학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화가 지나치게 기운이 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이 수의 기운과 그다음에 목의 기운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규칙이라는 것이 교실의 분위기가 아까 얘기한 관성, 이게 감성이 규칙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아까 예절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실이란 공간은 금이나 인성이라는 것이 교실의 분위기를 규칙을 갖고 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기르는 이 수를 받아가지고 인성을 받아서 목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운이 화에 의해서 굉장히 소란스러움으로 변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재성으로 교실이 이제 약간 붕괴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재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냐면 재성은 내가 통제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통제한 건데 즉 내 멋대로 하는 기운이라 그랬어요.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기운이라 그랬어. 기운이라 그랬어요.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기운. 자, 그러면은 이 교실이 자, 어떠한 현상으로 재성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교실은 공간의 주인이 학생이라 그랬어요. 교실 공간의 주인을 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 학생이 교실의 공간이 주인된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학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말로다는 아주 이렇게 당연하다, 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의 이 생각은 바로 재성의 생각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학교가
즉 학교가 교실이 내 것, 내 것이라는 개념에는 여기에 순수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권리로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돈을 낸다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이 재성이라는 이런 건 내가 돈을 낸다. 즉 돈을 낸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교사의 교사의 월급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왜 나를 통제하려 하느냐? 뭐 이러한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교실의 이제 교실의 공간을 내가 이제 이 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과 사람을 이 어떤 즉 선생님과 공간을 어떤 이 서비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비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이 이제 점원이 손님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잖아요.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손님한테 온갖 비를 다 맞춰가면서 판매를 유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교실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왜 선생님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느냐? 왜 선생님이 내가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시키려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전체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지가 않지만 대부분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뭐 학급을 제가 이제 뭐 담임을 퇴직한 뒤에 담임을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저는 이제 순수하게 옛날로 다시 학생들을 만나고 직접 가르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담임을 했었는데 실제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그다음에 생각 같은 것은 과거의 아이들과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력감이나 자괴감 같은 것을 갖고 약간의 어떤 상처를 받은 그런 어떤 경험을 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몇십 년을 아이들과 함께 한 사람들도 이렇게 상처나 무력감을 느끼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로운 현장에 나와 있는 어떤 신규 선생님들은 그 강도가 훨씬 세게 다가오는 거죠. 재성의 피해, 재성의 피해 두 번째는 자, 선생님도 이와 같이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아닌 선생님도 결국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무엇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신 세금으로 나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서비스 제공자. 자, 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존경의 대상인 자에서 지금은 서비스 제공자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하나의 피해는 아이들이 이제 이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
뭐 여기 강원도는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 수도권이나 서울은 뭐 아이들이 뭐 학원비가 뭐 3개, 4개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원에서 여기에는 그냥 무료가 아니잖아요. 저 학원비를 내잖아요. 이 학원비를 학원비를 내니까 이처럼 여기서 이제 이 재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똑같은 그런 대상자로 학원 선생님하고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은 똑같이 인식. 그러면 이제 학원과 학교에 또 차이가 있어요. 학교와 학원. 학교는 그야말로 공공교육이에요. 공공교육이라는 것은 시민이 살아가야 할 어떤 뭐 예절이나 어떤 규칙 같은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필요한 지식, 즉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기관이거든요. 이 특히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등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교육에서 이제 좀 더 앞서 나가지만 좀더 큰 어떤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을 가르치지만 초등학교는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초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초 기본 지식이 아니라 남들과 경쟁을 통해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학원을 돈을 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돈 내고 하다 보니까 자칫 이 학원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은 이 어떤 교육의 기본적인 어떤 방침이나 목표나 이런 것이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뭐 공부를 따지고 보면은 초중고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 정인이거든요. 정인의 이게 이제 정식 지식이에요. 공교육 지식. 이런 거를 굉장히 충실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 등이 어떤 교육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다양한 학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의 범절 뭐 등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학생들한테 의식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선생님을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학생들을 학급 운영, 이건 이제 학급 운영이라고 하는데 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라요. 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실이 이제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너무너무 이제 지저분해서 이제 우리가 하면 이제 청소라는 거잖아요. 청소. 그러면 수업이 이제 6교시 공부가 끝나면 아이들은 그냥 당연히 청소 없이 당연히 학원으로 가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는 그럼 과연 누가 하느냐? 이거를 이제 교사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청소를 한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한 6개월 가르쳐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늘상 그냥 집으로 가야 아주 어지러뜨리고 집으로 가. 그러면 청소 좀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아이들 대부분이 안 돼요. 저 빨리 가야 돼요. 뭐 엄마가 빨리 오랬어요. 뭐 등등 갖가지 핑계를 다 대요. 물론 이제 학원 가는 시간 텀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알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구차하게 따지고 하기에는 지금 그런 이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이런 그동안의 이 교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간격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한 소수의 아이들이 그나마 소수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도와가지고 청소 제가 할게요라는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 겨우겨우 학급을 지탱해 간다. 이건 이제 운영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지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학급을 지탱해 가는 그런 사실이다. 자, 그래서 이런 청소나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뭐 부탁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꼭 뭔가를 원한다. 예를 들면은 뭐 줘요? 뭐 예를 들면 뭐 사탕 뭐 아니면은 뭐 초콜릿 뭐 이런 것을 줘요?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대가를 원한다. 그러니까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대가를 원해. 또 이 대가를 줘야만 아이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이 현재 요즘 교실의 약간의 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재성은 지나친 결과 중심이거든요. 결과 중심. 결과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이 학습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르는 것을 어떤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유적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무조건 이 사유보다는 어떤 결과를 빨리 도출하려고 한다. 즉, 어떤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정을, 과정을 약간 뭐 무시하고 빨리 결과만 빨리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거에 인성이잖아요. 인내. 인성이라는 것은 인내 참는 거잖아요. 이 참는 인내 하는 마음이 없다. 마음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좀 약간 장기간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이제 힘들어한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힘들어한다. 즉, 어려운 일을 꺼린다. 어려운 일을 꺼리고. 자, 이하처럼 이 빨리빨리 하는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교실에 이제 이러한 부분도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떤 정인의 힘으로 정관의 힘이 정관으로 학급을 운영하지만 아이들은 식상 재성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식상 재성으로 행동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현실이 돈, 결과 이런 것 등이 선생님들의 이 정인 정관하면서 양심이나 학문 이런 것 등과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급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힘들어한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첫 시간을 교실 안의 오행 잔혹사에 대해서 명리학적으로 교실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 가장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서 뭐 아주 높으신 분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여기에 따른 또 뭐 어떤 교원 단체나 그다음에 교사들이 굉장히 약간 실망하는 그런 어떤 성명서를 내기도 하지요. 자, 이것이 이 과거에 어떤 그런 어떤 봉사나 희생, 자기 희생, 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없어지고 대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결과, 재성, 그다음에 이러한 쪽으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현장 체험 학습으로 인해서 뭐 사건, 사고가 났었을 때 이 부분을 대처하고 처리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요. 이것은 뭐 제가 교사를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정인 정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그렇지만 현실이 이 재성으로 내가 취하고자 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강한 학생들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가정 교육이나 이런 것이 같이 현재 교실 안에서 서로 이것을 오행의 용어로는 극이라고 하거든요. 상극을 한다 그래. 즉 오행의 개념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 극을 한다. 즉 재성이 무엇을 극을 하냐? 인성을 극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오행 용어 명리 용어로 재극이라고 하거든요. 즉 지금 학교 교실 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재극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많이 버거워한다, 힘들어한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선생님 개인이 물론 뭐 열심히 해서 다 고치는 그런 유능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은 이런 어떤 이 교육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 완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로 정비될 때 그때가 보다 다시 이 정관 그렇다고 이 식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식상은 자기 표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표현을 하는데 너무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결과 중심에 내가 무조건 가져야만 한다. 남한테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또 주더라도 기브 앤 테이크 그런 마음으로 교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학급 교실 안에서의 어떤 따뜻한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교실에서 특정한 힘들게 하는 아이들의 그런 어떤 명리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의 또 명리도 분석해 가면서 어떠한 처방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한번 또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